네, 바이든과 시진핑 두 정상의 첫 대면 회담으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반에 열리니까 이제 2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부와 교수 연결해서 냉전 2기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회담을 미리 둘러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간 선거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거둔 바이든 대통령, 또 3기 집권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 두 정상이 만날 예정입니다. 회담의 의미를 먼저 좀 짚어주시죠. 우선 작년 11월에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께서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네, 직접 대면으로 하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미중 간에 진행 중에 있는 전략적 경쟁 하에서 직접 양국 정상이 만나서 여러 가지 해나를 논의한다는 그런 회담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네, 지난 8월 달에는 미국 하원 의장이신 펠로시 여사께서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을 방문한 이후에 네. 미중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던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대면으로 정상회담을 한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기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G2 세계 패권국 정상 간의 만남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만남에 앞서서 나도 시진핑을 잘 알고 있고 시진핑도 날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강대강으로 맞붙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이 되었고, 예.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일단 상원에서 다수석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정치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요. 우선 두 정상의 국내 정치적 기반이 강력한 리더십을 과시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은 없어졌다. 그런 점에서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한 강대강의 필요성은 없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전략적 경쟁 하에서 미중이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하거나 심지어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은 양국의 어느 국가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두 정상께서 아마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대강의 외교는 최대한 자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긴장감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앞서 한미일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 하나의 큰 틀은 이제 대북 억제 관련이고 또 한 가지가 중국 견제와 관련된 대목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정부는 좀 적극 어떤 동조에는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과 연결해서 질문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견제에 대한 네. 미국의 입장 말씀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미중 전략적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전략적 경쟁의 가장 큰 축은 미중 간의 힘의 격차가 줄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고 예. 미국도 뭐 이 정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정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중 간의 힘의 격차가 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미중 간의 세력 전이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는 과정이고요. 이런 미중 간의 힘의 격차가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간의 기본적인 세력 경쟁, 세력 정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 네. 어떤 힘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미국의 여러 가지 동아시아 전략, 대중국 전략은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이후부터 네. 재균형인 것이죠. 예. 자, 동아시아 지역의 힘의 균형을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입니다. 예, 교수님 앞서 강대강 대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했습니다만 백악관 2~3시간 마라톤 회담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난제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슈들이 그렇습니다. 테이블에 오를까요? 우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고 하는 네. 북한 핵 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 이 문제도 분명히 논의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에 대만 문제가 국제 정치의 핵심 쟁점이 됐는데 특히 네. 미중 간에 대만 문제도 반드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첨단 분야, 반도체 이런 기술 패권 경쟁을 둘러싼 미중 간의 어떤 협력의 가능성 또 논의가 될 것이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이라든지 중러 관계에 대한 논의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교수님 옆으로 주요 현안과 관련된 양국의 어떤 입장을 정리해 봤는데 북한 문제도 있었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뭐 타이완 문제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문제 그 중에서 가장 좀 쟁점이 된다면 역시나 타이완 해협 관련된 현안일까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난 그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고 볼 수 있는 20차 당대회에서도 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기조 발언이 있었죠. 네. 무력 사용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발언이었는데요. 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 중국도 원칙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One China Policy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수용을 하는 입장인데 예. 무력을 사용해서 현상을 변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은 결코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중 간의 타이완 문제가 아마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레드라인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미중 간에 아마 굉장히 민감한 논의들이 오고 갈 것이고요. 결국은 대만과 대만 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문제 그리고 대만에 대한 현상 유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핵심 쟁점으로 반드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강한 공세가 예상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수출 통제 부분, 양국의 무역 갈등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도 혹시 갈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네. 미국 무역을 보게 되면 다시 정가세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 미중 총 무역량이 이렇게 쭉 감소해 왔었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다시 정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굉장히 미중 관계에 있어서 낙관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상당히 완화되거나 조정되거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러한 낙관적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이 분명히 심도 있는 논의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AI 이런 소위 첨단 분야는 이게 군사력하고 직결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네.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을 배제하거나 혹은 소위 디커플링을 강화하거나 이러한 공급망을 독자적으로 형성을 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그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예. 신냉전 시대, 냉전 2기 시대에서 G2 두 나라 간의 어떤 직접적인 현안도 관심이지만 우리로서는 결국 이제 북한 문제가 관심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그렇습니다. 긴장 상태가 될 때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에는 어떤 지렛대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기류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백악관이 시 주석을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해라라고 강조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번 어떤 네, 두 정상 간의 만남에서 시 주석이 화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우선 여러 전문가들이나 북한 관찰하는 여러 기구나 보도에서 보게 되면은 9차 핵실험이죠. 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이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한미일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논의가 됐다고 하고 네. 이렇게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ICBM 실험을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고 남쪽에 한국의 어떤 행태로든 핵 우산이든 전술핵이든 네.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고 해서 한반도가 다시 핵 대치 상황으로 가게 되고
한미일이 군사 동맹에 준하는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면 예. 이건 중국에 결코 유리한 안보 환경이 아닌 것이고 중국도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이나 이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국 자체의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을 미국이 요구하고 지적한 것이고 저는 시진핑 주석 쪽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외교적 사인이나 혹은 뭐 약속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인, 어떤 약속이 나올지 한번 보기로 하고 중국의 시각에서 한번 안보를 봤다면 이번에 우리 시각에서 한번 본다면 미국과 중국이 내놓는 메시지에 따라서 향후 한반도에서의 우리의 어떤 협상력, 입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나 네. 외교적 메시지나 어떤 방안을 양국 정상이 논의하고 합의하는 데는 대단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회담의 결과가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마 중국으로서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든지 또 한미일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도 결코 중국이 원하는 그러한 안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 앞으로의 어떤 과거의 육자회담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중국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인이나 외교적 약속이 있다면 네. 우리로서는 매우 반가운 그리고 매우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회담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가능성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데 대통령실도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여지를 두기도 했고요. 이 가능성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란들이 있습니다. 한중 간에도요. 그동안에 한중 경제 관계가 상당히 침체 상황에 있는 것이고 한중 간의 경제 관계를 복구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북한의 빈번한 이런 지역의 불안정 이러한 데 대해서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나아가서 미중 관계가 좀 더 정상화되고 이러한 우호적이고 우리에게 유리한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도 한중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예. 만약에 성사된다면 어떤 의제가 가장 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한반도 평화입니다. 가장 큰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네. 평화 의제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에 갈 수 있는 선택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핵 무장을 하거나 아니면 핵을 가져다 놓거나 미국의 핵 우산을 확장하거나 이런 선택밖에 없는데 이러한 한국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중국으로서 차단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아마 한중 간에도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몇 달 전에 전화 통화했을 때 불장난이라고 했나요? 굉장히 거친 설전 오갔는데 얼굴을 맞대고 하는 첫 정상회담 어떤 좀 메시지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호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